이 세계의 모든 날씨를 관장하고 또한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용다운 힘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었다. 일어나라. 스슥 스스슥. 아무것도 없던 대지에서 뼈다귀들이 속속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산을 이루다시피 한 뼈다귀들은 이내 앞에 있던 용과 비슷한 형상을 빚어내고 이내 그 기괴한 형상은 날개를 펼치며 포효했다. 그오 본 드래곤. 그것도 수십 마리에 달하는 수가 갑자기 튀어나오자 하늘을 삼키던 용은 포효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수천 수만 년을 살아온 수호자의 눈동자에 담기는 감정, 당혹감, 무섭냐? 피식, 헛웃음이 나왔다. 넷밖에 없는 수호자 중에서도 최강으로 불리는 용이 고작 이 정도로 당황하다니. 그런 내 웃음이 마치 도발과도 같이 느껴졌는지 용이 움직였다. 쿠과꽝. 순식간에 떨어진 벼락들이 본 드래곤을 일격에 소멸시킨다. 하나나만으로도 약소국은 충분히 멸망시킬 병력이었지만 그 용에게 있어서는 고작 벼락 하나에 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듯. 크륵, 도리어 용은 비웃듯이 콧김을 내뿜었다. 고작 이 정도 병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냐는 듯이. 하지만 그 힘을 접한 나는 적잖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용은 강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용이라는 이름값에 그리고 수호자라는 이름값에 딱 걸맞을 정도로만 내가 목표로 하던 신과도 같은 강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힘이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용에게 볼 일은 없었다. 일어나라. 쿠드드드드. 지진이 나도 난 듯한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단층이 보일 정도로 깊게 갈라진 땅 속에서 튀어나오는 건 수백만에 달하는 수의 언데드들. 심지어 그 언데드들 하나하나가 거의 본 드래곤에 걸맞은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 2급 언데드들이었다. 적잖게 당황한 하늘을 삼키는 용을 향해 제일 마지막으로 땅에서 튀어나온 언데드 하나가 눈을 빛냈다. 제국 제1군단 정군. 이마에는 붉은 보석이, 오른손에 든 지팡이에는 칠흑 같은 기운이 서려 있는 언데드 미치. 진격하라. 미치의 전진 명령과 함께 수백만에 달하는 언데드들이 용을 타고 기어올랐다. 갑작스러운 습격에도 용은 계속해서 싸웠지만 한번 달라붙은 언데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은 채 놈의 비늘에 계속해서 달라붙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놈의 눈동자는 이내 해골들의 산에 묻혀서 사라져 버렸다. 끝이군. 저만한 수의 언데드들이 달라붙은 이상 제 아무리 용이라고 한들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온몸을 비틀어대며 저항하던 놈은 이내 뚝 하고 움직임을 멈췄다. 그와 동시에 사납기 그지없던 날씨가 곧바로 화창하게 겠다. 먹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나는 서서히 그 용의 사체를 향해 다가갔다. 뚜벅, 뚜벅.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앞에 있는 언데드들이 비켜서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 그 와중에 무릎을 꿇지 않는 언데드는 단 하나뿐이었다. 단장님, 딱딱. 턱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옆쪽에서 미치 하나가 튀어나왔다. 군단 내의 2인자이자 내 언데드 중에서도 유일한 나의 부관. 그가 꾸벅, 살점 하나 없는 두개골을 숙였다. 하늘을 삼키는 용을 죽이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 형식상에 불과한 감사라도 받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렇게 이제는 뼈만 남아버린 용의 시체 앞에 도달하자 미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단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아니, 내가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세계의 수호자 중 하나인데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산악에 식은 용의 시체에 손을 올린 채 내 안에 존재하는 기운을 일으킨다. 꿀렁. 검은색 기운이 내 몸을 타고 서서히 내 앞에 있는 용의 시체를 향해서 뻗어나간다. 사기. 살점을 두르고 육신을 가진 산자는 가질 수 없는 오직 망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 이미 멈춰버린 용의 심장에 흡수된다. 꿀렁. 다시금 나지막하게 뛰기 시작한 용의 심장은 서서히 녀석의 몸 곳곳에 사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일어나라. 내 명령과 함께 아직 떠나지 않은 놈의 영혼이 다시 시체에 깃든 순간 대시 이 놈은 다시금 힘차게 포효하며 몸을 일으켰다. 동시에 다시금 잠잠해졌던 하늘에 다시 폭풍우가 몰아쳤다.
푸르고 찬란하던 생기 넘치는 비늘과 살점은 온데간데 없는 뼈만 남은 망자. 본 드래곤으로 다시 태어난 놈에게 곧바로 발길질이 날아갔다. 시끄러워, 이 자식아. 뻐. 심상치 않은 타격음과 함께 용이 아프다는 듯 낮게 울었다. 그르르륵, 누구 기청 퍼질 일 있냐, 이 자식아. 불만스럽다는 듯 놈이 내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다시금 올라가는 내 주먹의 녀석도 꼬리를 만 채로 수긍해야만 했다. 진작에 말 좀 잘 들을 것이지. 하여튼 간에 단장님의 힘은 볼 때마다 대단하군요.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오늘따라 니치 녀석의 아부가 좀 노골적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니치 녀석을 쳐다보자 놈은 뼈를 딱딱거리며 팔을 들어 올렸다. 마치 환호하는 것처럼. 오늘로 드디어 제국이 최초로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 10년이 걸렸다. 별 볼 일 없는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도 제일 약소국이었던 제국을 그 어떤 나라조차도 깔볼 수 없는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기까지. 그뿐만일까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던 성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수백 개의 나라를 전부 제국의 발 아래에 두었고 심지어 수호자마저도 전부 내 발 아래에 두었다. 이게 전부 제국의 이름 아래 내가 해낸 업적이었다. 확실히 대단한 업적이기는 했다. 문제가 있다면 이건 내가 바라던 목표가 아니라는 것. 내 반응도 그만큼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빨리도 알아챈다. 그런 내 반응을 귀신같이 알아챈 니치. 조금 전까지 환호하는 듯하던 목소리가 곧바로 한숨으로 바뀌었다. 또 그 소리십니까? 어쭈 상관 앞에서 한숨 쉬게 되어 있냐? 지금 제가 한숨을 안 쉬게 생겼습니까? 숨도 못 쉬는 놈이 한숨 쉬는 신용은 제국 제1군단의 군단장이자 사실상 제국의 지배자, 성국을 무너뜨리고 이 세계를 최초로 지배하시는 분.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하는 니치.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으시고 왜 신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니치. 그런 니치에게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니치야, 너는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수 있냐? 말이라고 하십니까? 언데드 말고. 언데드가 아닌 완전한 인간 그대로 되살려내는 것. 나에게도 불가능한 그것은 니치라고 가능할 리가 없었다. 못합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릴 수는 있냐?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니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못한다. 그럼 그걸 해낼 수 있는 존재는 뭐가 있겠냐? 그것 때문입니까? 내가 왜 신이 되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아챈 니치가 나를 쳐다보았다. 딱딱한 두개골밖에 없는 언데드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아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인간호는 한계가 있다. 물론 나처럼 인간의 몸으로 굉장한 일을 해낸 존재는 수없이 많았다. 공간을 찢어내 거리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든 자이자 유일하게 마법의 진리에 다다른 존재, 마탑주. 홀몸으로, 검 하나만으로 이 세계에 있던 악마와 싸워 제국을 일궈낸 존재인 검성. 증오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신과 제일 근접한 경지에 다다랐던 교황.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들이 인간의 몸으로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제국에게, 나에게 패배했다. 인간에 불과한 그들은 모두 다 패배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인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하는가? 그 해답은 전부 하나로 모이고 있었으니 신이 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다. 그 때문에 나는 제일 강력한 신과 같은 존재였던 수호자들을 전부 무릎 꿇렸던 것이었다. 땅을 기는 뱀, 불을 토해낸 마녀, 바다를 이는 거북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하늘을 삼키는 용까지. 물론 그럼에도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신이 될 수 없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로하기라도 하는 듯 니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니치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단 하나,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있었다는 것. 니치야.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나는 리치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군단장, 이제 내가 해라. 예. 그렇게 말하며 손을 떼자 어느새 내 가슴팍에 달려있던 훈장이 리치의 손에 쥐어 있었다. 제국 제1군단의 군단장임을 증명하는 내 지위의 상징과도 같은 훈장이. 지금 뭐 하시는, 받아둬. 어른이 주는 건 사양하는 게 아니야. 뭘 하시려는 겁니까? 뭔가 이상한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곧바로 묻는 리치. 너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마. 내 결심이 이미 선 것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리치는 나를 말리지 않았다. 굳이 저희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까? 단장님이 가는 곳이면 저희도 탑으로 간다. 탑. 그 말을 꺼내자마자 리치가 곧바로 옆에 언데드들에게 외쳤다. 단장님을 잡아라. 늦었다. 임마. 이미 내가 시전한 마법은 발동되었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언데드들에게 작별 인사를 날렸다.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 믿는다. 단장님, 리치가 뭐라 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닿지 못했다. 어느새 내 몸은 높다랗게 선 탑의 앞으로 이동되어 있었으니 언제 봐도 거대하군. 하늘을 뚫고 저 너머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다랗게 솟아있는 탑.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던 이 탑의 규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탑의 끝에는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신이 되는 것뿐이다. 그걸 되새기며 탑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자니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서 하나의 문이 나타났다. 입술 지나가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마치 준비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는 것처럼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는 문이었다. 물끄러미 문을 보고 있자니 문 아래에 한 줄의 문구가 더 떠올랐다.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있는 자, 이곳으로 들어오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달성한 것들, 내 지위, 내 힘, 그리고 내 군세들, 전부 이 탑 안으로는 들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문을 나는 코웃음을 치며 밀어냈다. 끼익. 가볍게 열리는 문과 함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플레이어인가요? 펄럭. 자그마한 날갯짓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시선을 돌렸다. 고작해야 3뼘 정도 될 법한 자그마한 몸집에 등 뒤에 달려있는 반투명한 날개. 신화 속의 요정과도 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내 앞으로 날아 들어왔다. 관리자인가? 탑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다스리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나는 물었다. 이 탑의 끝에 오른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지만 틀린 점은 있을 수 있는 법. 그렇기에 직접 관리자의 입으로 듣고 싶었다. 사실이냐? 내 말에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처럼. 그제서야 나는 확신이 들었다.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이 탑을 올라야만 한다는 확신이. 궁금한 건 그것뿐인가요? 그런 나를 지켜보던 관리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천만에 궁금한 건 아직 차고 넘쳤다. 질문은 이제 시작이었다. 네코맨서는 탑이 너무 쉽다 -2와. 이 탑을 지은 건 누구지? 이건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오벨리스크, 신의 재단, 탑. 수없이 많은 별명이 있을 만큼 탑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전해져 오는 정보들도 전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에 불과할 뿐 확실한 건 아니었다. 제일 확실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관리자의 입으로 듣는 정보뿐. 하지만 그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탑에 대한 정보는 플레이어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엔 나보고 플레이어라고 하지 않았던가. 플레이어, 탑을 오르는 존재들. 다시는 탑에서 나가지 못하는 완전히 탑으로 들어간 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직 당신은 튜토리얼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요. 튜토리얼. 처음 듣는 말에 가만히 있었더니 관리자의 얼굴이 살짝 찡그려진다. 설마 당신은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려는 건가요? 관리자의 말에서 명백한 저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탑에 종속된 존재. 탑과 관련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존재였으니 아무튼 이대로 갔다가는 그대로 탑에서 추방당한다. 그 튜토리얼을 하면 조금 전 질문에 답해주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지. 조금 전 저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평온한 기색으로 돌아오는 관리자. 튜토리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에 대답해 준다면야. 혹시나 해서 묻는 거지만 내 몸에 위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니까요. 혹시나 하는 의심에도 덤덤하게 대답하는 관리자. 마치 한두 번 일해본 게 아니라는 듯한 능숙함마저 느껴졌다. 그때였다. 튜토리얼을 시작합니다. 내 앞에 떠오른 반투명한 창.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마법의 일종인지 만져지지 않는 그 창을 보고 흥미로워하고 있던 그때였다. 시스템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0%, 13%, 99%, 100%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 제멋대로 쭉쭉 진행되더니 이내 완료된 튜토리얼. 뭐가 뭔지 몰라 가만히 보고 있던 그때 관리자의 놀란 듯한 말투와 함께 나를 동그란 눈으로 쳐다봤다. 사기가 있다고? 혹시 흑마법사인가요? 조금 전까지 딱딱하기 그지없던 관리자의 모습과는 영 딴판인 모습. 하지만 내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딴 구역질 나는 놈들이랑 나를 비교하지 마라. 난 네크로맨서다. 매일 이상한 곳에 모여서 자기를 몰골만큼이나 음습한 짓만 골라 하는 놈들이 흑마법사다. 그딴 놈들과 나를 비교했다는 사실의 순간 울분이 치솟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죠? 모르스. 알겠습니다. 내 이름을 보고도 덤덤하게 기록하는 관리자를 보자 조금 더 실감이 났다. 내가 정말로 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러고 보니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것도 오랜만이군. 일반인에게 함부로 이름을 말했다간 곧바로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기 십상이라 항상 민가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가명을 지어서 다녀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선 아니리라. 나는 이제 완전히 탑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 튜토리얼이라는 건 이제 끝났나? 조금 전 반투명한 창에도 튜토리얼을 끝냈다고 했던 만큼 사실상 이미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앞에 관리자에게 재차 물었다. 네, 이걸로 튜토리얼은 완료됐습니다. 그럼 다시 내 물음에 답해줄 차례군. 후. 한숨을 내뱉은 관리자가 손을 흔들자 어둡던 공간 속에 하얀색 의자 하나가 나타났다. 앉으세요. 아무래도 당신이 질문 한두 개로 끝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러지. 의자에 앉자 관리자도 내 맞은편에 의자를 만들고는 그 위에 앉았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던 그때 먼저 관리자가 입을 열었다. 우선 탑을 지은 존재가 누구냐고 했던가요? 그래. 신입니다. 그 말에 나는 살짝 놀랐다. 탑을 신이 지었다는 것에 놀란 것은 아니었다. 이만한 규모의 탑을 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지었다면 더 놀랐겠지.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나? 헛웃음이 나왔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신이 이렇게나 쉽게 발견될 줄이야. 이때까지 해왔던 게 전부 헛수고였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허탈감에 빠져있던 나를 깨운 건 차가운 관리자의 목소리였다. 더 질문할 건 없나요? 탑의 끝은 얼마나 높지? 정신 차리자. 신이 실존하는 이상 신에 닿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더 쉬울 터.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탑을 빠르게 올라야 한다. 탑의 끝은 100층이에요. 여긴 몇 층이지? 1층이죠. 100층이다. 골똘히 생각하는 내가 상실감에 빠졌다고 생각한 건지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까마득한가요? 아니, 그럴 리가. 100층이 낮은 건 아니지만 내가 10년 동안 세계를 샅샅이 뒤집어 놓은 것에 비한다면야. 적당한 정도겠지. 그런가요? 내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걸까? 관리자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게 보였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층을 올라가는 방법은
퀘스트를 수행하시면 돼요. 퀘스트? 그게 뭐냐고 묻기도 전에 내 앞에 떠오른 반투명한 창. 1층 퀘스트, 용해에서 살아남아 지정된 구역에 도달하십시오. 보상 탑을 오를 자격, 실패 시 사망. 가만히 읽고 있던 도중 관리자가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 앞에 떠오른 시스템 창을 보면 알겠죠. 이 창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가? 반투명한 창에 손을 가져다 댔지만 여전히 만져지지는 않았다. 퀘스트를 통과한다면 보상을 얻고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층마다 이 퀘스트는 전부 다 다른 건가? 네, 하기야 다 똑같다면 100번지 층에 오르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겠지.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고 있자니 관리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충고하는데 만만히 여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참고하지.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쓸모없는 충고였다. 이미 하늘을 삼키는 용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을 조금 전 상대한 후였다. 제 아무리 내가 모든 네크로맨서로서 모든 병력을 밖에 두고 왔다고 한들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그것뿐인 것도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어떻게 그 용을 상대할지에 대한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었다. 제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물론 관리자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건지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푹 하고 한숨을 내쉬곤 마치 포기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무튼 궁금한 거 다 물었으면 이만 1층 퀘스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지. 슥, 어디론가 향하려던 관리자가 얼굴을 찌푸렸지만 딱히 뭐라 하지는 않았다. 내 이름은 뭐지? 제렌, 관리자 제렌입니다. 퍼덕퍼덕. 그 말을 끝으로 관리자 제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더는 나와 상대하기 싫다는 것처럼. 그와 동시에 칠흑같이 어둡던 사방이 점점 밝아져 오기 시작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점점 밝아지다 못해 완전히 사방이 빛으로 가득 차자 점점 주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수없이 많은 두개골로 채워진 바다. 그리고 저 위쪽에서 태양처럼 빛을 비추는 무언가와 사방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 아이씨, 눈 아파. 드디어 시작이야.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펴보는 사람들. 이미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다는 듯 동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바닥이 전부 두개골인 걸 보고 흠칫 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신경은 전부 한 곳으로 몰렸다. 아니, 몰릴 수밖에 없었다. 모두 뭉쳐라. 노브를 두른 청년이 모두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청년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뭉쳐야 1층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듯 마냥 외치는 남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뭐에 홀린 듯 남자를 향해 모이기 시작했다. 모이지 않은 사람은 나를 포함해 고작 2~3명 정도뿐. 그 외에는 전부 남자 주위로 모여 약 20명 정도의 무리를 이뤘다. 청년은 모두 모이지 않은 것에 약간 불만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우리를 향해 한 차례 비웃더니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힘을 합쳐 1층의 용을 잡는다. 일단 얼떨결에 모이긴 했지만 사람들은 남자의 말에 가만히 찬성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내가 뭔데 내 멋대로 우리끼리 힘을 합치니 많이 하는 건데. 내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 같이 탑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의 반발을 시작으로 4명 정도가 그의 말에 반발했다. 하지만 남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혼자서? 너희들 혹시 용을 본 적이라도 있냐? 마치 용을 본 적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쯤 되니 나도 남자의 행동에 호기심이 갔다. 탑에 오기 전에 과연 어떤 자였기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걸까? 그때였다. 대시 그르르르.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흡, 컥컥. 단순한 울음소리뿐이었지만 모두가 숨이 막혀오는 듯 가슴이나 목을 부여잡기 시작했다. 그나마 사람을 모은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르르릉. 모두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이 울음소리가 다시 반복되었다.
그나마 사람을 모은 남자는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린 듯 자세를 급하게 낮추며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죽고 싶지 않으면 용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탈출할 곳을 찾아. 그 지정 구역이라고 했던 곳. 그렇게 말한 남자는 곧바로 어디론가 몸을 날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용에 대해 잘 알고 잡을 수 있을 것마냥 짓거리던 것 치고는 실망스러운 태도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고 있던 것도 잠시. 곧바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칠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작게 실소했다. 뭐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용 따위에게 겁먹고 벌레떼처럼 몰렸다 흩어지는 꼴이라니. 실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실망하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나는 조금 전 들려오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터벅터벅.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자 점점 하늘 위에 있던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 마냥 점차 사방이 어둠으로 물들어가던 그때였다. 그르르륵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어둠이 찢어지며 거대한 눈동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제서야 어둠에 적응한 내 눈이 그곳에 있는 것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눈빛, 검은색으로 어둡게 빛나는 비늘, 입에서 흐르는 붉은색의 액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잿빛총이었다. 드높게 포효한 용은 이내 나를 가만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왜 내가 도망가지 않고 서 있으니까 놀랍기라도 한 거냐. 피식. 절로 나오는 웃음과 함께 나는 퀘스트 창에 있던 내용을 떠올렸다. 용해에서 살아남으라고 했지.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고작해야 저 정도 용 따위에게 도망칠 필요가 뭐가 있나. 쿠드득. 전신에서 사기를 흘려보내자 위험하다고 느낀 건지 용이 이빨을 드러냈다. 크르륵. 그런 놈을 향해 나는 손가락을 까딱였다.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타이밍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은 곧바로 아가리를 들이밀며 내게로 돌진해왔다. 크와앙. 마치 나를 한 입에 삼키려는 것처럼 달려드는 용을 보며 나는 웃음을 지었다. 탑 밖에 있던 내 친구처럼 만들어주마. 사막. 쾅쾅쾅. 나를 집어삼킬 듯 입을 쩍 벌린 채 뛰어오는 잿빛총. 놈의 발톱이 나를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찢어질 것이다.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죽은 자를 다시금 불러내어 싸우는 자, 네크로맨서. 하지만 지금 내게는 내 힘이자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데드가 단 한 구도 없었다.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있는 자, 이곳으로 들어오라. 탑으로 들어오는 문에 써져 있는 문구. 그 모든 것에는 당연하게도 내 언데드들도 포함되는 것이었으니 그렇다고 언데드를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온전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기와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탑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한다면 두 가지 모두 터무니없어질 정도로 작아졌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바람이 빠지고 있는 풍선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게 전부였다. 사지가 잘려나가지도 정신이 파괴당하지도 기억을 잃지도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언데드들에 대한 기억이, 지식들이 남아있었다. 실시간으로 작아지고는 있어도 아직 사기와 정신력도 충분히 남아있었다. 거기다가 바닥에 지천으로 널린 언데드를 만들기에 더없이 최적인 재료들까지. 이 정도 갖고 고작 이 용 하나를 못 죽인다면 이치 녀석이 비옷을 노르시겠지. 일어나라. 쿠드드득. 내 주변으로 넘실거리던 사기들이 지천에 깔려있던 두개골들을 향해 흘러 들어갔다. 텅 빈 두개골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오며 사라지던 정신력과 사기가 순식간에 쭉 하고 빨려 들어간 순간이었다. 네크로맨시를 습득하였습니다. 네크로맨시. 사기와 정신력을 소모하여 언데드를 불러일으킨다.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반투명한 창. 거칠게 손을 휘둘러 창을 걷어내자 어느새 잿빛총은 내 앞에 도달해 있었다. 크르르륵. 놈의 발톱이 휘둘러졌다. 날카롭기 짝이 없는 세 개의 발톱이 내 목과 가슴을 핥히려 드는 그 순간. 내 앞에서 하얀 벽이 솟아났다. 벽에 걸린 용의 발톱이 이내 점점 위로 솟아나는 벽을 긁어대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기기, 기기기기. 크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건지 용은 곧장 벽에서 발톱을 빼고 물러섰다. 그렇게 경계심 어린 눈으로 벽을 쳐다보던 용의 고개가 점점 위로 향했다. 쿠드득, 쿠득. 끝없이 위로 솟아나던 하얀 벽은 거의 용의 3배에 달하는 크기까지 솟아난 다음에야 멈추었다. 그제서야 용의 붉은 눈동자에 하얀 벽을 이루고 있던 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두개골. 바닥을 이루고 있던 수없이 많은 두개골들이 서로 엉겨붙어 벽을 이루고 있었다. 용이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점점 변해가는 그것을 보자 놈이 상체를 일으켰다. 그르르륵 잔뜩 부풀어 오른 놈의 배. 입고 놈의 목이 부풀고 입안이 부풀더니 이내 놈이 입을 벌리자 콱!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브레스가 두개골의 벽을 강타했다.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쏘아내진 브레스에 부딪힌 벽이 조금씩 흔들리자 용의 눈동자에 다시금 탐욕이 깃들었다. 희망을 본 것처럼 더없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 하지만 눈동자도 얼마 가지 않았다. 치! 브레스가 끝나고 독으로 이루어졌는지 끝없이 부글거리며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를 머금고도 두개골의 벽은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완벽하게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스켈레톤. 네코맨서라면 제일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스켈레톤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그 크기가 수백 배는 된다는 것과 다른 뼈가 아닌 두개골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 완벽하게 그 위용을 드러낸 스켈레톤을 보자 내 앞에 반투명한 창이 떠올랐다.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것의 스켈레톤, 턱없이 부족한 사기와 정실력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까? 시스템 창은 조잡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크르륵, 조금 전에 탐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어디로 가고 빛을 잃은 놈의 눈동자. 심지어 겁을 먹었는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오만의 대명사이자 그 상징으로 쓰일 정도로 자존심이 높은 게 용이라는 족속들이었다. 그런 용이 고작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라니. 꼴사납군. 그 말에 놈의 고개가 다시 내게로 향했다. 내 말을 이해한 건지 놈의 눈동자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만 탐욕이 아닌 분노로. 당장이라도 나를 씹어먹겠다는 것마냥 달려오는 잿빛총. 분노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자신의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건가. 밟아. 손가락으로 놈을 가리키자 스켈레톤의 한쪽 발이 들리고 쾅!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용을 짓밟았다. 바닥에 깔린 두개골들 수백 개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내 몸속에 있던 사기와 정신력이 전부 소멸되었다. 기우뚱 대시.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사기가 사라지자 스켈레톤의 형상을 이루고 있던 두개골들이 곧바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쾅쾅. 쾅. 마치 비처럼 떨어지는 두개골들의 향연과 함께 1층 퀘스트 완료. 플레이어의 업적을 확인. 보상으로 탑을 오를 자격과 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내 예상이 맞았다는 듯 시스템 창은 퀘스트의 완료를 알려왔다. 후. 그제서야 나는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을 수 있었다.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두개골의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때였다. 지잉.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나대길래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나 보네요. 뒤를 돌아보았다. 다른 공간과 이어진 게이트를 뒤로 한 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존재. 관리자 제렌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지? 목소리에 저절로 경계심이 묻어나왔다. 지금의 나는 스켈레톤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즉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다. 물론 관리자는 플레이어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절로 몸이 경계하고 있었다. 2층으로 가기 전에 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관리자의 의무니까요. 슈룩. 그런 게이트를 닫은 채 내 앞으로 날아온 제렌. 탑을 오를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 곧 이 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눈동자가 차분하게 가라앉자
나도 긴장을 풀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그녀의 말대로 탑을 올라가야 할 나에게 있어서 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놓는 편이 모르는 편보단 나을 테니 당신이 탑을 오르는 목적은 아마 신이 되는 것이겠죠. 잘 알고 있네. 탑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질문인 만큼 제레는 내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탑은 그 목표를 이루어 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탑도 그만큼 당신을 이용하게 되겠죠. 준 만큼 받는다라. 확실해서 좋군. 일방적인 관계란 받는 쪽에 있을 때는 좋더라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관계나 다름없었다. 차라리 제렌의 말대로 준 만큼 받는 편이 훨씬 더 이해가 가는 편이었다.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하자 바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 퀘스트를 넣은 이유가 설마 그것 때문인가? 생각보다 예리하네요. 덧붙이자면 1번지층의 퀘스트는 좀 달라요. 어중이 떠중이가 전부 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죠. 고작 용에게서 도망치는 걸로 뭘 얻나 싶더라니 단순한 걸음망에 가까웠나 보군. 도망밖에 못 치는 놈들만 갖고도 뭘 할 수는 있는 건가. 오래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쓸 데는 많으니까요. 피식 웃는 제렌의 모습에서 어딘가 비정한 느낌마저 들었다. 뭐 그거야 그놈들의 사정이니 상관은 없고 탑에 몸을 담은 이상 당신도 이제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할 테니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죠. 그렇게 대답한 제렌이 손을 젓자 내 앞에 반투명한 창들이 몇 개 떠올랐다. 탑이 기계장치라면 시스템은 일종의 톱니바퀴라고나 할까요? 탑을 이루고 있는 일부이자 당신이 플레이어라는 증거 중 하나예요. 창을 닫는 방법은 이미 조금 전에 깨달은 상태. 손을 휘젓자 눈앞에 있던 창들은 깔끔하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있었다. 굳이 손으로 젓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시스템은 작동하니까 알아두는 편이 좋아요. 생각만으로도 작동한다라.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 못하지는 않겠지. 기능은 뭐가 있지? 꽤나 많죠. 예를 들어 당신이 퀘스트를 클리어했다면 다음 층으로 가겠다는 생각만 해도 스륵 내 앞에 저절로 게이트가 생겨나며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2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게이트와 시스템 창은 곧바로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층은 그런 식으로 오가면 되고 탑에서 쓰이는 화폐의 경우도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소지금 0. 그 외에도 제렌이 말할 때마다 꼬박꼬박 그 기능으로 떠오르는 시스템 창.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주목한 것은 인벤토리라는 기능이었다. 호, 스륵, 허거에 열린 자그마한 구멍에 손을 넣자 안쪽에 텅 빈 공간이 내 손을 맞이해 주었다. 이론상 무한대로 들어가는 가방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넣지는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릴지도 모르니까. 명심하지. 이 안에 언데드를 담은 채로 다닐 수만 있다면 주변에 시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언데드가 소환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쓸 수 있는 전법이 늘어났다는 생각에 내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대충 설명할 건 전부 설명한 것 같으니 이제 2층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딱. 제렌이 손가락을 튕기자 곧바로 내 앞에 게이트가 생겨났다. 시작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탑을 오르게 된다는 생각에 흥분되는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혔다. 그렇게 뚜벅 조용히 게이트로 걸어 나간 내 발걸음은 그대로 게이트를 통과해버렸다. 나도 당황했지만 게이트를 연 장본인인 제렌은 이때까지의 근엄한 모습은 어디 가고 벙찐 표정이 되었다. 이게 왜 이러지? 대체 왜? 당황하다 못해 사색이 된 얼굴로 중얼거리는 제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앞에 떠오르는 시스템 창. 수령하지 않은 보상이 있습니다. 수령하지 않은 보상. 그제서야 나는 용을 잡고 나왔던 그 시스템 창을 떠올렸다. 추가 보상이라고 했던가. 탑을 오를 자격 외에도 나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보상. 정신이 없어 살펴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추가 보상이라는 걸 수령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추가 보상이요. 내 말에 무슨 말이냐는 듯이 쳐다보는 그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의 순간 아차 싶은 듯한 표정이 지나가고
그 다음은 그렇죠. 매뉴얼 상으로는 분명히 1층 퀘스트라고 해도 추가 보상이 있기 마련이니까.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황하지 않은 척하는 얼굴로 바뀌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신병과도 같은 태도는 어디 가고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녀. 당황한 걸 감추기라도 하려는 건지 그녀는 다짜고짜 내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오늘 왔던 플레이어 중에서 추가 보상을 받아 간 존재는 없는데 말이죠.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조금은 더 낫다는 제렌의 말을 뒤로 한 채 나는 내 앞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시스템 창을 지켜봤다. 사기가 증가합니다. 꿈틀.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아주 미약했던 사기가 움직였다. 탑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사라지더니 이제는 스켈레톤 한 마리를 일으키는 게 고작일 정도로 작았던 사기가 미약하게나마 늘어났다. 스켈레톤 5마리는 소환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자의 보상, 업적을 달성한 당신에게 탑의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을 선택하십시오. 1. 칠흑의 구슬, 2. 흑의 지팡이, 3. 여분의. 다음으로 떠오른 건 물품들의 목록들. 가만히 아래로 이어지는 목록들을 보고 있자니 제렌이 으스대며 말했다. 1층에서 얻는 거라 그다지 좋진 않지만 그래도 10층까지는 쓸만한 것들로만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시스템 창을 치워버리자 제렌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목록 속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정확히는 내가 마음이 가는 게 따로 있었다. 이 보상들 대신 저 용의 시체를 받을 수는 없나. 내 손가락이 가리킨 건 아직도 바닥에 처박혀 있는 흑룡의 시체. 언데드 드래곤은 꽤나 쓸 만하니까. 고작 스켈레톤 5마리도 겨우 살려내는 지금 실력으론 당연히 무리였지만 자신이 있었다. 빠른 시일 내로 저놈을 내 언데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4화.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건가요? 인벤토리에 용의 시체를 넣던 와중 걱정스럽게 말하는 제렌.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벼려놓고 불안해하는 아이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냥 목록에 있던 걸로 받지 그래요. 그렇게 불안해할 거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그랬나. 그랬으면 차라리 빨리 포기하기라도 했을 텐데. 허구에서 다치는 인벤토리에서 시선을 제렌에게로 돌렸다. 혹시라도 당신이 나중에 보상 가지고 따지러 올까봐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묻는데 진짜로 안 바꿀 거죠. 그래, 절대로 안 바꾼다고 약속하지. 뭐 서명이라도 해줘야 하나. 몇 번이나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버린 참이었다. 홧김에 내뱉은 말에 오히려 제렌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게 있었네요. 혹시 도장이나 사인 있나요? 아, 사인보단 도장이 더 낫기야 한데. 기어이 내 확인을 굳이 받아내겠다는 듯한 제렌의 태도에 나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결국 나는 순순히 시스템 창에 사인을 하고 내 키의 몇 배는 될 법한 길이의 창을 전부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야 제렌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건 내가 아니라 미치 녀석 전문인데. 펄썩 주저앉은 내 머릿속에 미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차피 이제는 보지도 못할 얼굴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는데. 아, 그러고 보니 조금 전에 스킬에 대한 설명을 딱히 안 드렸었네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수많은 글들을 일일이 다 읽느라 진땀을 뺐는데. 또 설명이라고? 내 분노에 찬 눈빛이 제렌을 향하자 내 시선을 슬쩍 피하는 그녀. 안심하세요. 그다지 어려운 거 설명 아니니까. 방금 언데드 되살려냈었죠. 그래. 그럼 네크로맨시라고 된 창도 하나 뜬 거 보셨겠네요. 네크로맨시, 다른 말로는 강령술. 마법사의 마법, 전사의 검술과 같은 네크로맨서의 기본적인 힘이자 전부였다. 그거에 관한 설명이 왜 갑자기 나열된 건가 싶더라니. 쉽게 말해서 탑 안에서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기능도 있는 건가? 신기하기는 했지만 딱히 내게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표현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숨쉬기, 손들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스킬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쓸모없는데 알고 싶어요.
아니,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제렌도 더 이상 스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진짜로 2층으로 넘어갈 시간이네요. 딱! 제렌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내 앞에 게이트가 나타났다. 탑에서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게요.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제렌은 이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제 내 앞에 남아있는 건 수없이 많은 두개골들과 2층으로 향하는 게이트뿐. 1층에서 스켈레톤 몇 마리를 만들어서 2층으로 데려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곧바로 기각했다. 고작 5구밖에 되살려내지 못하는 와중에 두개골만 갖고 스켈레톤을 만들기에는 사기가 너무 아까웠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시체를 찾아서 그걸 되살려내는 편이 훨씬 더 나을 테니까. 그럼 이제 정말로 1층에 볼 일은 없었다. 망설임 없이 게이트에 몸을 내던지자 조금 전과는 다른 환한 빛이 나를 감싸 안았다. 파악! 빗무리가 서서히 거치자 제일 처음으로 느껴진 건 피부에 닿는 온기였다. 바깥이라고. 고개를 들자 태양이 보였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탑 안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선 태양이 보이고 있었다. 그뿐일까? 주변에서는 작은 시골 정도로 보일 법한 건물들과 밭들이 늘어서 있었다. 특이한 거라고는 거의 수십 미터에 달하는 높이로 솟아올라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인 것 마냥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성벽뿐.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깨워준 것은 다름 아닌 시스템 창이었다. 2층, 끝없이 뻗어나가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정체불명의 식물로 인해서 바깥과 단절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마을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이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보상 100,000포인트, 실패 시 사망.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보상. 그 무엇이든 좋았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이곳이 탑 아니라는 점뿐이었다. 그 관리자가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군. 조금 정신이 안정되자 그제서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죄다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전 1층에 있던 사람들도 몇몇 보였다. 2층이라는 게 더더욱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제서야 나는 시스템 창을 다시 읽어나갔다. 숲이라고 할 만한 건 안 보이는데. 인파 때문에 주변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저 성벽이었다. 더럽게 높은 저 성벽 때문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이 보이지 않았다. 뭐 때문에 저렇게 성벽을 지어놓은 건지 모르겠군.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숲으로 가봐야 하는 상태. 내 발걸음은 저절로 그 성벽으로 향했다.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길은 사람들로 한가득 차 있었다. 적어도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점점 성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말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끝은 성벽 밖으로 향하는 문의 바로 앞쪽이었다. 숲에서 며칠 동안 버틸 때 필요한 딱. 단돈 100포인트만 받고 팔겠습니다. 밥 먹다가 이빨 부러져도 책임은 안 져요. 내 목걸이 들고 튄 새끼 누구야? 뒤진다. 혹시 마법사시면 저희랑 같이. 이게 퀘스트를 시작하는 곳인지 아니면 시장 바닥인지. 갖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관찰하자 머릿속에서 알아서 여기 있는 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깨닫게 되었다. 장사꾼들, 식료품 같은 각종 물품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부류였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기에 물건을 사려는 자들은 차고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처럼 숲에 도전하려는 듯한 놈들. 하나같이 뭔가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마냥 긴장하거나 잔뜩 기대감에 찬 눈으로 문을 바라보다 있는 놈들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저 숲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눈빛을 보내고 있는 놈들도 있었다. 아마 놈들의 허리춤에 달린 무기는 방어보단 공격 쪽에 더 많이 쓰이겠지. 그렇게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던 그때였다. 저기요? 톡톡. 뒤쪽에서 느껴지는 인기척과 함께 톡톡. 내 어깨를 건드리는 손가락. 뒤돌아보자 검사로 보이는 듯한 남자가 뒤를 가리키며 물었다. 혹시 동료 없으시면 저희랑 같이 하시는 건
사양하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내 몸은 저절로 남자의 말을 거부하고 있었다. 거절당하는 게 익숙하다는 듯 남자는 곧바로 일행으로 보이는 듯한 여자들에게로 물러갔다. 아씨 또 실패했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입박대가리야. 뒤질래. 그렇게 일행과 투덕거리던 남자는 이내 한창술사에게 말을 걸더니 이내 그와 동료들과 같이 성문 쪽으로 향했다. 다시 살펴보자. 그 남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다니는 자들도 몇몇 보였다. 저기, 안 한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관찰한 결과 성문으로 향하는 사람들 중 3명 이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적어도 넷, 많으면 10명 정도가 되는 인원들이 뭉쳐서 숲으로 향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놀고만 있던 건 아니었다. 탑을 오르면서 처음으로 겪는 제대로 된 퀘스트다 보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요 이야깃거리는 탑에 대한 이야기였다. 탑이 처음이었던 내게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유용하기 짝이 없는 정보들이었다. 솔직히 탑 밖에서 칼만 갖고 왔었어도 혼자 깨는 건데 개소리하지 마라. 반개라서 가문 검술도 제대로 못 배워서 검술도 못 쓰면서 무슨 마탑에서 쫓겨난 반쪽짜리가 할 말은 아니지. 아이스볼트. 바깥을 굳이 3명 이상이 가야만 하는 건 아닌 것에 대한 정보는 물론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마라. 또 무슨 헛소리를 하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관리자에게서 들은 건데 사실 층은 탑 안의 공간이 아니래. 뭐 우리가 있는 2층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차원에 가깝다고 하더라고. 헛소리한다. 층 하나하나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 내가 아는 사람이 랭커라서 아는데 놀라지 마라. 지금 60층 위쪽은 전쟁이래. 뭐? 탑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관리자들은 뭐 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랑 랭커가 전쟁을 하고 있다잖아. 탑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까지. 대부분은 쓸모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였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최선인 듯했다. 아무튼 충분히 강하다면 결국 혼자서 나가더라도 깰 수 있다는 소리였으니 굳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 밖으로 향하는 대열의 기자. 꽤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물론 그렇다고 딱히 말을 걸어오진 않았고 순조롭게 성벽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호! 성벽 밖을 본 첫 감상은 녹색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빽빽하게 뻗은 식물들은 줄기가 나무줄기보다도 두껍고 잎사귀 하나 나는 사람보다도 더 컸다. 그런 식물들이 빽빽하게 자라난 채 나무처럼 솟아나 있고 말 그대로 숲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성벽을 보자. 아예 성벽을 타고 위로 뻗어나가기까지 하려는 걸 보자 헛웃음이 나왔다. 성벽을 왜 세웠나 싶더라니. 이 정도라면 성벽을 안 세우는 게 오히려 바보겠군. 여기서부터는 딱히 길이 정해진 게 아닌 건지 사람들은 제각각의 경로로 각자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예 성벽을 타고 돌려는 듯 옆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대각선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건 정면으로 쭉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숲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같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마치 숲 안쪽에 뭔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주변에 무언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지면을 딛고 선 내 발바닥에 사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슬스멀. 물에 탄 핏방울이 천천히 물을 붉게 물들이는 것 마냥 땅바닥에 파고든 사기가 점점 주변을 침식해가기 시작했다. 사기 탐지를 습득하였습니다. 사기 탐지. 몸 안에 있는 사기를 퍼뜨려 지면을 따라 탐지하는 기술. 네크로랜서로서 정점에 닿아본 몸인 만큼 사기의 총량은 사라졌어도 기술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물론 스켈레톤 한 개체 분량의 사기가 소모되는 건 좀 아까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었으니 상관은 없다. 별다른 건 없군. 시체가 조금 있기야 했지만 그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곧바로 시체의 사기를 불어넣자 얼마 없는 사기가 모조리 텅 비는 듯한 기운과 함께 땅속에서 뼈로 된 손이 튀어나왔다. 콰드득, 구국. 땅을 헤집으며
완전히 썩어 하얀 백골로 된 몸을 일으킨 스켈레톤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고작 이 정도가 최선인가? 내가 이전에 되살려내던 스켈레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했지만 지금의 내 수준이 수준인지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나를 놀리기라도 하듯 타이밍 좋게 떠오르는 시스템 창. 조잡하기 짝이 없는 스켈레톤. 닥쳐. 기가 없어 듣지도 못할 시스템 창을 손을 휘둘러 꺼버리고 나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달그락, 달그락. 또 말은 쓸데없이 잘 들어서 사방을 향해 눈을 빛낸 채로 나를 둘러싸는 스켈레톤들. 내가 한 걸음 걸으면 자신들도 한 걸음을 내딛는 충직한 부하들을 이끌며 나는 숲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몇 분 정도를 걸어가자 나는 왜 사람들이 팀을 짜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었다. 쿼드드드. 지면을 뚫고 솟아나는 줄기, 나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듯한 나뭇잎. 그 모든 것들을 베어 넘기며 나는 요동치는 숲을 쳐다봤다. 경계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었다. 이 숲 자체였다. 오아. 서걱. 스켈레톤이 검을 휘두를 때마다 나무 몸통 마냥 굵은 줄기가 잘려져 나갔다. 이 숲의 식물들은 귀찮기 짝이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자신의 나뭇잎과 줄기를 뻗어 오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게 한 군데도 아니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이었으니 혼자서 숲에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귀찮게 내가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스켈레톤이 내게 다가오는 식물을 잘라낸다. 조잡하기 짝이 없는 스켈레톤인데도 불구하고 스켈레톤의 손에 들린 뼈검은 아주 손쉽게 식물들을 잘라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지금 내게 이 식물들은 위협이 되기는커녕 조금 귀찮은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못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던 때에 옆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번엔 또 뭐냐? 수풀을 헤치고 튀어나온 건 피가 잔뜩 묻은 검을 역수로 준 한 남자였다. 검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에서 잔뜩 피 칠갑을 하고 있던 놈은 이내 나를 쳐다보고는 웃었다. 운이 좋네. 야, 나와라. 남자의 말에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오는 4명 정도의 놈들. 하나같이 잔뜩 피를 뒤집어쓴 걸로 봐선 좋은 놈은 딱 봐도 아니었다. 뭐야 이거 사령술사 아니야. 마침 잘 됐네. 마탑에다가 시체 가져다주면 고맙다고 포상금 주겠는데. 빙글빙글.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마치 묘기를 부리듯이 빙빙 돌리는 남자를 향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서 처리해. 엥. 내 말에 스켈레톤들이 달그락거리며 그 녀석들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움직이는 스켈레톤들을 보고 얕보기라도 한 건지 유일한 여자로 보이는 녀석이 스켈레톤을 제치고 나를 향해 돌진하려 했다. 푹 대시. 욱. 여자의 등에서부터 관통된 검이 그녀의 배를 꿰뚫고 나왔다. 순식간에 죽어버린 여자를 보고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놈들이 긴장한 듯이 외쳤다. 사령술사부터 처리해. 스켈레톤은 제치고. 챙. 순식간에 찔러 들어온 스켈레톤의 검을 겨우겨우 막아낸 남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유 넘치던 놈이 이를 앙다문 채 힘을 주었다. 그렇지만 뼈 검을 밀어내려 하던 남자의 검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뭔 스켈레톤이. 입을 쩍 벌리며 당황하던 남자를 향해 스켈레톤은 검을 거두더니 한 바퀴 몸을 빙글 돌렸다. 서걱. 몸과 같이 스켈레톤의 손에 들려 있던 검이 남자의 가슴을 깊게 베었다. 단말마와 함께 쓰러지는 놈을 보며 나는 혀를 찼다. 숲빙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도적 놈들만 더럽게 많네. 이때까지 습격해 온 도적 놈들만 벌써 7번째였다. 숲 안쪽에서 뭔가가 습격해 오는 줄 알고 긴장했던 것도 잠시. 이쯤 되자 별 감흥도 없었다. 그때 다시 앞쪽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또 도적놈들인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죽여버릴 수 있도록 스켈레톤에게 명령을 내리려던 그때 수풀에서 튀어나온 무언가가 외쳤다. 살려주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중년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엉망이 된 몰골로 튀어나오는 4명의 사람들을 보자 검을 휘두르려던 스켈레톤이 나를 돌아봤다. 마치 어떻게 할 건지 묻는 듯한 그 모습에
일단 검을 거두게 시켰다. 헉헉 고맙소. 스켈레톤이 검을 내리자 살려달라고 외치던 중년 남자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를 뒤따라온 남녀 3명도 뒤따라 주저앉자 나는 찬찬히 그들을 살펴보았다. 딱히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다들 피로에 찌들어 보였다. 입고 있는 옷에는 먼지와 나뭇가지, 나뭇잎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얼굴이고 손이고 전부 먼지 투성이었다. 자네의 동료들은 어디로 간 겐가? 그 와중 조금 진정됐는지 내 동료들의 행방을 물어오는 중년 남자. 나 혼자 들어왔다. 그런 경악하는 듯하던 중년 남자의 눈이 스켈레톤을 훑었다. 순간 경악하는 듯한 표정이 스치고 다음으론 납득한 듯 저 알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이해했소. 몰골이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뭔 일이 있었나. 이 남자도 그렇고 일행도 그렇고 전부 피로에 잔뜩 찌들어 있었다. 마치 몇 날 며칠 동안 싸운 것 같은 듯한 몰골에 내가 묻자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은 일이야 없었소. 이 빌어먹을 숲에서 몇 주 동안 헤맨 것만 뺀다면. 몇 주라고. 순간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했다. 고작 해봐야 며칠 정도가 걸릴 거라 예상했던 것에 비해 이 숲은 훨씬 더 넓다는 사실에 얼굴이 찡그려졌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했어. 제렌이 했던 말처럼 답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만큼 그만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런데 고작 그 대가가 숲을 통과하는 걸로 끝일 리가. 그렇다면 과연 탑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고히 생각하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다. 숲의 제거. 그렇다면 이 숲을 대체 어떻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 있는 식물들을 전부 베어낸다고 한들 결국 이놈들은 다시 자라날 것이다. 아예 뿌리까지 완벽히 제거해서 다시는 이 숲이 태어나지 않게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불태워야겠군. 마침 내 앞에 있는 중년 남자에게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마법사라면 필수로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마력. 내게 볼 일이라도 있나? 시선을 느낀 중년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 파이어, 쓸 줄 아나? 쓸 줄은 안다만 불이라도 피우려는 건가? 화륵. 남자의 손에서 손바닥만 한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이만하면 적어도 불을 붙이는 데는 충분할 터. 여기다 피워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널려있던 식물을 가리키자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방화라도 할 셈인가? 비슷하지. 내 말을 들은 남자는 곧바로 손을 쥐어 불꽃을 꺼버렸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소용없네. 화륵. 남자의 손에서 떠나간 불꽃이 가까이 있던 식물에 붙었다. 하지만 불꽃은 식물을 집어삼키고 몸집을 키우기는커녕 서서히 사그라들더니 이내 꺼져 버렸다. 평범한 불은 붙지 않는다는 건가? 애초에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을 공격했던 녀석들이었다. 불이 붙지 않는 것 정도야 그다지 놀랄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화륵. 왼쪽 소나기 안에 사기가 모여들더니 이내 화륵하고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주를 습득하였습니다. 저주을 사기를 소모하여 대상을 향한 부정적 효과를 발현시킨다. 부산물을 추가로 소모할 시 효과 상승. 붉거나 푸른빛으로 타오르는 게 아닌 밤하늘처럼 검게 타오르는 불꽃. 내가 탑에 들어오기 전 독자적으로 발명한 저주, 흑염이었다. 그건 도대체 뭔가? 중년 남자가 저절로 뒤로 물러섰다. 내 손에 있는 흑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건지 남자의 눈동자가 내 왼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이 흑염을 소환한 이유는 별게 아니었다. 흑염은 오로지 내가 지정한 것만을 태운다. 이 식물을 지정한다면 오로지 이 식물에게만 들러붙어 타오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흑염이 굉장히 잘 태우는 게 따로 있었다. 마력. 마법의 원천이자 사기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 기운. 그리고 그 기운이 잔뜩 서려 있는 것들은 불에 잘 타지 않았다. 마치 이 숲의 식물들처럼 말이다. 화륵. 검은 불꽃이 훅 하고 내 손을 떠나가더니 이내 서서히 떨어져서 바닥에 있던 식물에 들러붙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흑염이 달라붙은 식물의 잔해를 집어삼켰다. 활활 타오르는 검은 불꽃에 나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성공이군.
바람도 불지 않았건만 알아서 옆으로 잘 옮겨붙은 흑염이 이내 서서히 주변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공격해 대던 식물들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갑자기 자신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불꽃을 꺼뜨리려는 듯 사방팔방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꽃은 커져만 갔고 이내 우리 주변은 온통 검은 불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지금 뭐하는 겐가? 이러다간 전부 다 죽고 말 거네. 눈앞평병의 중년 남자가 소리쳤다. 당황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불꽃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려던 것도 잠시 이내 그들을 향해서 불꽃이 화르륵 하고 튀어 올랐다. 으악! 금방이라도 불에 온몸이 타 죽을 것마냥 소리치던 그들은 곧 전혀 불이 붙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잿더미도 남기지 않은 채 식물들을 불태우던 검은 불꽃들 사이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시 불이야. 불. 대시 물. 물 어딨어? 대시 안 뜨거운데? 뭐야 이거? 물론 그들의 비명 소리도 곧 사그라지고 흑염은 점점 더 빠르게 숲을 태워 나갈 뿐이었다. 저 멀리 흑염이 번져 나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말했던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라고. 불구경, 그것도 이렇게 스케일이 큰 불구경은 내 인생에서도 처음이었다. 장관이군. 그 말에 중년 남자가 마치 미친놈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저 멀리까지 나아간 흑염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이내 완전히 내 눈에서 사라졌을 때 2층 퀘스트 완료. 플레이어의 업적을 확인. 보상으로 100,000포인트와 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눈앞의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허허. 중년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헛웃음이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저 웃음이 나온다고 하던가. 얼빠진 웃음을 한참 동안 짓고 있던 남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한 건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건 아닌데. 애초에 나는 이 숲이 몇 주 동안이나 헤매야 할 정도로 넓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만큼 애초에 이 숲을 태울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더더욱 확실하게 알았다. 적어도 이 탑이 원하는 건 그저 퀘스트에 적힌 대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원하는 게 있으면 그만한 업적을 이루어내서 가져가는 게 진짜 탑이 원하는 것이었다. 신이 되겠다면 적어도 신이 되기에 합당한 업적을 쌓아 올려야만 한다는 걸. 물론 고작 이 정도만 하면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쉽군. 내가 10년 동안 세계를 뒤진 것에 비해서 탑을 오르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건 확실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그런 내 목소리를 듣자 중년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쉽다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에 반응한 건 중년 남자 하나뿐만이 아닌 듯했다. 익숙한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요정. 당신 미쳤어요. 제렌이 나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맘에 안 드는데. 내가 시스템 창을 치워버리자 제렌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목록 속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정확히는 내가 마음이 가는 게 따로 있었다. 이 보상들 대신 저 용의 시체를 받을 수는 없나. 내 손가락이 가리킨 건 아직도 바닥에 처박혀 있는 흑룡의 시체. 언데드 드래곤은 꽤나 쓸만하니까. 고작 스켈레톤 5마리도 겨우 살려내는 지금 실력으론 당연히 무리였지만 자신이 있었다. 빠른 시일 내로 저놈을 내 언데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6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뒤에서 나타난 관리자, 제렌을 향했다. 관리자가 왜 2층에 오는 거야? 뭔 일이라도 났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이쪽을 향하는 시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정작 제렌은 시선이 맘에 들지 않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오기 싫었는데. 하지만 제렌의 불평은 거기까지였다.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1층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문구들이 줄줄이 내 앞에 줄줄이 떠올랐다. 사기가 증가합니다. 꿀렁. 가슴 속에 있던 사기가 요동쳤다. 짧은 격통과 함께 스켈레톤 5을 겨우 소환할 정도였던 사기는 이제 10을 소환하더라도 끄떡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살릴 수 있는 언데드도 많아지고 그 외에도 여러모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만큼 많아서 나쁠 건 없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건 고작 약간의 사기가 끝이 아니었다. 관리자의 보상, 업적을 달성한 당신에게 탑의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을 선택하십시오. 1. 칠흑의 구슬, 2. 흑의 지팡이, 3. 여분의 관리자의 보상. 1층에서는 고를 게 딱히 없어서 대신 용의 시체로 대신 받았던 것. 혹시나 싶었는지 제렌이 덧붙였다. 이번에는 맘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하나는 골라야 해요. 알겠어요. 걱정 마라. 어차피 여기에서 고를 건 이미 정해놓은 상태. 나는 한참 동안 목록을 쭉 내리고는 하나를 골랐다. 11 드래곤 하트. 고르자마자 내 손바닥 위로 툭 떨어지는 푸른빛의 구체. 심장보다는 구슬에 더 가까운 모양이었지만 안에서 느껴지는 만화는 틀림없이 이게 드래곤 하트라고 알려주고 있었다. 앞으로 이만한 것 2개만 더 있으면 깨울 수 있겠군. 내 머릿속에선 이미 인벤토리 속 드래곤의 시체가 되살아나는 게 생생하게 그려졌다. 입에서는 독 브레스를 쏘고 커다란 거구와 드래곤보는 어지간한 무기도 뚫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언데드. 적어도 지금 내 상태의 사기와 정신력만 갖고 만들 수 있는 놈들 중에는 최강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놈이었다. 그래도 약한 건 변함없지만 탑 밖에 있는 내 군단과 비교할 바는 절대로 아니었다. 새삼 이 탑에 들어오면서 내가 약해졌다는 게 체감이 되었다. 원래라면 그냥 인간들의 뼈만 갖고도 만들 수 있는 언데드 드래곤을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그것도 각종 보조 장치들까지 넣어야만 겨우 완성할 수 있다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탑이다. 내 본래의 힘을 뛰어넘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언데드 드래곤 하나 만드는데도 쩔쩔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최대한 빠르게 강해져야만 한다. 탑의 100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 타이밍 좋게 제렌이 중얼거렸다. 3층에서도 만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있는 말투였다. 고개를 돌리자 제렌은 일부러 내 시선을 피하듯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글쎄, 내가 보기엔 또 만날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고 그럴 자신도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자 제렌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3층은 힘들거려? 아니, 오히려 당신이라서 더 힘들겠죠. 그래? 잘됐네. 더 힘들면 보상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말 아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도전할 것이었다. 여기 당신은 미친 게 확실해요. 내 모습을 보는 제렌의 표정이 미묘하기 짝이 없었다. 뭐, 아마 저 표정은 단지 내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제대로 층을 통과했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꼼수, 말 그대로 2층은 꼼수로 깬 것이 맞았다. 내가 만약 흑염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이 숲을 어떻게든 통과해야만 했을 거다. 만약 다른 층에서도 흑염처럼 뭔가 있어야만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만약 그러지 못해서 보상을 적게 받는다면? 그럴 순 없지. 꼼수가 안 된다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밀어버린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게 내 방식이었다. 앞으로 2개 남았나. 3층과 4층도 이런 식이라면 어렵지 않게 언데드 드래곤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부 드래곤인 만큼 다른 언데드보단 월등히 뛰어난 만큼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인벤토리에 드래곤 하트를 넣으려는 그때였다. 자, 잠깐. 옆쪽에서 소리친 남자의 목소리에 순간 내 팔이 멈췄다. 고개를 돌리자 나와 같이 있던 중년 남자가 눈을 크게 치켜뜬 채로 내 손에 있던 드래곤 하트를 바라보다 있었다. 슥. 드래곤 하트를 든 손을 왼쪽으로 향하자 그의 눈동자도 왼쪽으로 향한다. 요절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그의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제렌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뭐 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찡그려진 표정을 하고 있던 제레는 이내 곧장 게이트를 다시 열었다. 아무튼 전해 드릴 것도 전부 전해 드렸으니 저는 이만 갈게요. 스륵 게이트 너머로 제렌이 사라지자 그제야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2층에는 볼 일이 없는 만큼 다시 3층으로 이동하려 시스템 창을 열었다. 잠시만. 물론 드래곤 하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남자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였다. 3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나타난 게이트가 다 생성되기도 전에 나는 곧바로 내 몸을 그 안으로 던졌다. 제렌이 말한 대로라면 3층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만큼 내 힘이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듯했다. 조금만, 몇 초만이라도 더 좋으니. 필사적으로 예언하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동시에 마치 밤처럼 어두운 공간이 내 앞에 나타났다. 3층에 도착하니 2층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였지만 이번에는 성벽도 마을도 없었다. 다만 온 사방에 세워져 있는 내 키의 두세 배 정도는 될 법한 하얀 벽들만이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3층 탐욕의 미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탐험가들이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한 미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정과 괴물을 지나 당신은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보상 찾아낸 보물에 따라 달라짐. 실패 시 사망. 퀘스트를 보고 있자니 한 가지 알아차린 게 있었다. 퀘스트는 미로를 벗어나라고 하고 있지만 보상은 보물을 찾아야만 지급한다. 즉, 미로를 벗어나는 게 곧 보물을 찾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다. 당연하게도 보상을 받아야만, 그것도 관리자에게 직접 받아야만 언데드 드래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입장에선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애초에 제렌이 내게 어렵다고 했던 만큼 보상의 책정 방식이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하지만 3층에서 탑이 내게 바라는 건 뭐지? 제일 중요한 2층에서 탑이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갈피가 전혀 잡히지 않았다. 2층에서는 명백히 그 마을이 식물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그렇기에 식물로 이루어진 숲을 깡그리 불태웠고 그 피해를 해결하는 것이 탑이 바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층에는 이 식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설마 물리적으로 이 미로를 부수는 게 탑이 원하는 것일까? 고민을 해보았지만 딱히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봤자 딱히 풀릴 것 같지도 않은 만큼 일단은 저 미로 안으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어나려던 그때 내 어깨를 툭툭 두들기는 무언가. 혹시 저희와 같이 하지 않으실래요? 2층과 똑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미로를 돌파하려는 사람들인 듯했다. 거절하려고 빙글 고개를 돌린 그때였다. 내게 말을 건 듯한 여자가 내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그러곤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그녀.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상황 파악이 안 되던 그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게 보였다. 유출을 하려고 해도 워낙에 의심이 가는 게 많았다. 흑염으로 숲에 불을 지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앞에 관리자가 나타난 게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었다. 관리자. 관리자도 그렇고 불을 낸 거. 자기들 딴에는 조용히 수군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귓가에 들려오는 놈들의 목소리에 헛웃음이 났다. 내가 2층에서 따로 팀을 만들지 않은 것도 관리자와 만난 것도 불을 낸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 하나만 해도 정상이 아닐 텐데 그게 무려 3가지나 겹쳤으니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상관은 없지만 애초에 10년 동안 동료 없이 싸워왔다. 이제 와서 퀘스트를 깨겠다고 동료를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혼자 싸우는 게 편했다. 게다가 탑의 퀘스트는 내가 이루어낸 만큼 보상을 준다. 똑같은 걸 이루어내더라도 여럿이서 나누는 것보다는 혼자서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알아서 나랑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해주니 내게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그럼 가볼까?
앞쪽에 있던 사람들에 끼어서 미로에 들어가자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누어진 길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당연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3층의 미로는 2층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난이도가 쉬워 보였다. 그건 비단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았다. 나 외에 들어온 다른 플레이어들도 여유가 넘치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미로를 공략하고 있었다. 물론 미로라고 해도 단순히 길을 찾기만 하는 미로는 아니었다. 화르륵 간혹 함정이랍시고 바닥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지만 이미 지면에 흘려낸 사기로 전부 파악한 상태였다. 단 한 발짝 차이로 함정을 피하자마자 옆쪽 벽에서 달려드는 인간형의 괴물들. 손톱이 있어야 할 자리엔 날카로운 칼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칼날이 내 목을 향해 휘둘러졌다. 캉! 그 칼날은 내 목에 닿지도 못하고 깨어졌다. 자신의 칼날이 박살난 것에 의문을 품기도 전에 괴물들의 검을 막아낸 스켈레톤들이 일제히 놈들의 심장을 향해 팔을 뻗었다. 물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놈들의 눈에 빛이 사라진 걸 확인하자 스켈레톤들이 칼을 거두었다. 스르릉! 작동이 끝난 함정을 뛰어넘어 쭉 따라가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려져 있는 갈림길이 나타났다. 물론 그 갈림길은 둘 다 코앞에서 막혀있는 상태였다. 또 막혔나? 뭔가 이상했다. 길을 찾는 건 쉽지만 미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웠다. 미로치고는 너무나도 막혀있는 구간이 많았다. 게다가 사기로 미로를 파악해 공략하려고 해도 이곳은 지나치게 넓어 그 끝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나 싶어 벽을 뚫고 가봤지만 벽 너머도 길이 막혀있는 건 똑같았다. 내가 벽을 뚫지 않았다면 그냥 막혀있는 공간에 불과했던 곳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다. 참다 못한 나는 스켈레톤을 유지하고 있던 사기까지 끌어모아 전부 내 다리에 실었다. 쿵! 사기 탐지. 그것도 꽤나 많은 사기를 실어서 시도한 탐지에 나는 꽤나 넓은 지역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감지해 나가던 도중 드디어 뭔가를 찾아냈다. 나와 같은 플레이어도 벽도 함정도 괴물도 아닌 무언가. 사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서 다시 스켈레톤을 소환해 그곳으로 나아간 나는 그것의 정체를 그제야 알아차렸다. 이게 보물인가? 보석과 브로치, 그리고 유리 조각. 유리 조각만 빼면 보물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것들을 주워들자 그것들이 사라지며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00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보물이라고 했던 건 별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보물이었나. 허두순과 함께 다시 탐지를 시도하려던 그때 탐지에 뭔가가 걸렸다. 보물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단순히 만화였다. 아무래도 여기서 누군가가 마법을 시전하고 있는 건지 거대한 마력의 흐름이 사기를 방해하고 있었다. 뭐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사기를 거두고 있자 마력이 느껴진 방향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멍청한 자식들아. 나 먼저 간다. 신이 난 목소리로 고래고래 외치는 남자. 그를 본 건지 벽 너머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띄워줘. 나도. 넌 저거 못하냐? 너도 마법사라며. 난 원소 마법사라고. 경악하고 놀라워하면서도 다들 하늘에 둥둥 떠있는 마법사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남대의 시선을 즐기는 건지 그 마법사가 계속해서 웃고 있던 그때였다. 어두컴컴하던 하늘에 갑자기 붉은 태양 하나가 떠올랐다. 갑자기 떠오른 태양에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던 와중에도 나는 그 태양에서 뭔가를 봤다. 저건 아주 자그마한 불덩어리. 태양과 겹쳐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태양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불덩어리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를 쳐다봤다. 잠깐만. 그 불덩어리는 남자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치라. 뭘 멀뚱거리는 거냐. 빨리 날 지켜. 하늘에 떠있던 마법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갑자기 떠오른 태양, 태양에서 날아오는 불덩어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불덩어리가 마법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확실했다.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마법사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당황해서 외쳤다.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마법사는 동료의 감정 따위를 헤아릴 여력이 없었던 듯했다. 이 활은 장식이냐? 정 안 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던가. 그렇게 다투는 사이에 거의 코앞까지 다가온 불덩어리. 이쯤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다른 곳으로 날아갈 법도 한데 놈은 그저 경악한 채로 고래고래 위에서 악을 쓰고 있을 뿐이었다. 살려줘. 아무나 뭐라도 좀 해봐. 마법사의 절박한 외침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 몇몇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수는 불덩어리를 향해 화살을 날리고 다른 마법사는 하늘에 떠있는 남자의 앞에 벽을 생성하거나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불덩어리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일직선으로 날아오던 불덩어리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혹! 바람 소리와 함께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불덩어리. 사람들이 놀라고 있던 그때 먼저 갈라진 불덩어리가 자신을 향하던 얼음 마법과 부딪혔다. 쾅! 어마어마한 충격파와 함께 폭음이 공중에서 날아들었고 미로를 이루고 있던 벽들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 무너져 내렸다. 허구에서 날아가던 얼음 마법과 불덩어리 한 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를 남은 불덩어리가 가로지르며 남자를 향해 날아갔다. 남자와 불덩어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기껏해 봐야 얇은 벽 하나. 열기 때문에 남자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제발 제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남자. 남자의 기도에 화답하듯이 불덩어리가 부딪힌 벽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았다. 마치 힘을 겨루듯이 맹렬하게 전진하는 불덩어리를 자신의 몸으로 최대한 막고 있었다. 꿀꺽. 지켜보고 있던 우리도 저 하늘에 떠있던 남자도 숨을 죽이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던 그때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덩어리가 조금씩 사그라들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다. 동시에 한계까지 버티고 있던 벽도 유리 깨지는 소리를 내며 터져 나갔고 하늘에 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방 몇몇 무너진 벽들 사이로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달려가는 게 보였다. 그들의 시선 대부분은 허공에 있었던 남자를 향하고 있었지만 내 시선은 남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밝게 빛나고 있던 태양. 그 태양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하늘에 떠오른 남자와 동시에 나타난 태양, 그리고 남자를 공격한 태양의 불덩어리. 아마도 이 미궁의 정체와 저 태양은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였다. 태양이 떠오른 방향이 이쪽이던가. 내가 가는 길에서 약간 더 왼쪽. 물론 벽으로 막혀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미궁의 벽은 내게 문제가 아니었다. 쾅! 스켈레톤의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벽이 부서진다. 내가 할 일은 이 방향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뿐. 중간중간에 보이는 유물은 보이는 족족 주었고 그때마다 그 유물들은 포인트로 환산되어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있었다. 7. 00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1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5. 00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출발할 때 부근에 있던 유물들은 각각 가치가 제각각이었다. 당연하게도 그다지 큰 포인트는 되지 않았고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유물들의 포인트가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했다. 3. 00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19. 000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35. 000 포인트를 네 자릿수에서 5자릿수로 그리고 이제는 6자릿수를 넘볼 정도로 높아진 유물들의 포인트. 마치 시스템이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해주는 듯했다. 유물의 양도 어쩌다가 한 번씩 발견되는 정도에서 이제는 벽 너머마다 유물이 가득 차 있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였다. 괴물과 함정은 이미 보이지 않은 지 오래였고 이제는 다 줍지도 못할 정도로 바닥에 가득 찬 유물을 보자 그제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쯤인가. 유물을 줍고 포인트를 버는 것도 좋았지만 그게 내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은 아니었다. 내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 나왔던 그 태양을 다시 마주하는 것. 한참 동안 달려온 만큼 한번 그 태양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했다. 짤랑. 바닥에 가득한 금화와 보석, 예술품들을 짓밟으며 벽을 올라갔다. 수비 쌓인 황금의 산을 짓밟으며 벽 위로 발을 올린 그때였다.
화악! 내 바로 위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빛. 즉시 스켈레톤들을 벽 위로 올려보내고 곧장 고개를 위로 치켜들었다. 조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타오르는 태양. 그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었다. 여기였나? 웃음이 절로 나왔다. 산처럼 쌓인 보물들, 그리고 이 보물들을 쌓고 딛고 올라와야 하는 벽. 마치 노린 것만 같은 구조였다. 그때였다. 탐욕에 찌든 자연의 태양에게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대는 내 보물을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리라. 화르륵! 조금 전 남자에게 날아들었던 것처럼 내게로 날아오는 불덩어리들. 수백 개는 될 법한 수가 한 번에 허공에서 날아들자 마치 낮이 찾아온 것만 같은 빛이 주변을 가득 메웠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감당조차 못하고 그대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이었다. 조금 많군. 와르르. 내 주변에 있던 스켈레톤들이 일제히 무너져 내렸다. 마법이 상대인 이상 지금 스켈레톤은 쓸모가 없었다. 사기가 내 몸에 다시 돌아오고 그 사기를 불어넣자 왼손에서 불타오르는 검은 불꽃. 흑염이 내 손을 떠나 불덩어리를 향해 돌진했다. 화르륵. 불덩어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양의 흑염과 불덩어리가 부딪혔지만 정작 집어 삼켜진 쪽은 불덩어리였다. 거대하던 불덩어리가 이내 전부 검은 불꽃에 집어 삼켜지고 남은 불덩어리들을 향해 검은 불꽃이 천천히 손을 뻗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나를 태워버릴 듯하던 불덩어리들은 전부 흑염에 집어 삼켜지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마법사의 천적이라는 말이 과한 줄 알았는데 말이지. 옛날 마탑을 무너뜨릴 때 한 번 선보이고 나자 생존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흑염에 붙인 별명이었다. 그때는 또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여겼지만 막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용해보니 정말로 그 말이 딱 맞았다. 제 몸집의 수천 배가 넘는 양도 거뜬히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데다가 그에 그치지 않고 그 커다란 몸집으로 마법을 날린 태양을 향해 제 불길을 뻗어나갔으니 여고 공격당한 태양이 당황한 듯이 불덩어리를 다시 쏘아냈다. 하지만 이미 불덩어리 하나하나보다 훨씬 크게 타오르는 흑염을 고작 자그마한 불덩어리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곧 흑염이 태양에 옮겨붙고 밝게 빛나던 태양이 검은 불꽃에 휩싸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와 함께 태양을 감싸고 있던 빛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빛을 갉아먹던 내 흑염도 사라지고 이내 점점 태양빛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것이 정체를 드러냈다. 길쭉한 부리, 검은색의 깃털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뭉툭한 꼬리깃. 태양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 까마귀였다. 생각해보면 어쩐지 이상했다. 미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뒤죽박죽에 괴물과 함정은 중간부터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당연하지만 애초에 이곳이 미로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자 모든 게 해명되었다. 이곳은 수많은 탐험가들이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한 미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퀘스트에도 미로로 알려져 있다고 할 뿐 이곳이 미로라고 한 적은 없었다. 이새 이름을 붙인다면 미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 붙지 않을까. 괴물 까마귀의 둥지. 일반적인 까마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모은 유물의 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 안에 있는 재화만 전부 모은다면 작은 나라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으리라. 거기다가 마법도 쓰는 것 같고. 까마귀를 감싸고 있던 흑염을 향해 쏟아지는 물. 붙어있던 흑염이 전부 꺼지고 나자 그제야 물에 흠뻑 젖은 까마귀가 나를 쳐다보았다. 감히 내 놈이 내 둥지를. 몸은 까마귀였지만 목소리는 젊은 여성의 그것. 심지어 마법까지 쓸 정도로 고등한 지능이라면 놈의 정체는 하나뿐. 내 주인은 어딨냐? 사형마. 마녀나 마법사가 부리는 하수인의 일종. 그것도 이 정도로 뛰어난 사형마라면 주인의 실력도 보통은 아니리라. 죽어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주인의 실력일 뿐. 사형마에 불과한 까마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 봤자 한계는 있었다. 화르륵. 날려대는 마법마다 흑염에 불타 사라지자 초조해진 까마귀 녀석이 마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차피 자신은 공중에 있고
나는 흑염으로 방어만 하고 있으니 큰 거 한 방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 하지만 그게 내가 노리던 것이었다. 쿼드득. 남은 사기를 전부 끌어모아 언데드를 만들었다. 물론 토대는 스켈레톤이었지만 이때까지 내가 소환하던 스켈레톤과는 달랐다. 몸집도 더 크고 들고 있는 검도 훨씬 더 예리하고 거대한 데다가 몸에는 뼈로 이루어진 갑주마저 입고 있었으니 조잡하기 짝이 없는 스켈레톤 나이트. 스켈레톤 나이트. 스켈레톤 5마리를 소환할 사기를 전부 쏟아부어야 만들 수 있는 언데드였다. 까마귀의 눈이 내 언데드를 향했지만 그럼에도 놈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마법을 시전했다. 어차피 자신은 공중에 있었고 언데드는 하늘을 날지는 못했으니까. 그래, 날 수는 없었다. 대신 날려보낼 수는 있다. 나머지 5개의 스켈레톤을 만들 분량으로 투석기를 만들어낸 뒤 스켈레톤 나이트를 그 위에 앉혔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챈 까마귀가 재빨리 마법을 완성하려 했지만 늦었다. 딱 손가락이 튕기는 동시에 스켈레톤 나이트를 실은 투석기가 움직였다. 후구구구웅. 육중한 소리를 내며 날아간 스켈레톤 나이트가 마법을 시전하기 직전에 까마귀의 목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촥!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대로 2개로 갈라진 까마귀의 몸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3층 퀘스트 완료. 플레이어의 업적을 확인. 추가 보상과 특수 포인트 상점이 열립니다. 완료된 퀘스트와 함께 바닥이 떨려대기 시작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의 벽에서 내려오자 조금 전까지 우뚝 솟아있던 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유물들도 전부 빛을 잃은 채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저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과 백색 모래들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특수 포인트 상점. 내 보상이 아니라 갑자기 상점을 연다는 건지 의아해하고 있던 그때였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된다고. 허구에서 갑작스럽게 게이트가 열리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리자 제렌의 목소리에 이번에도 특수 보상을 주는 건가 싶어 가만히 바라보다 있던 그때.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기나 하자고. 넵, 정체불명의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게이트 안에서 제렌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닫힐 줄 알았던 게이트가 훅 하고 넓어지더니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제렌과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배불뚝이에 콧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3층에서 나오는 건 꽤나 오랜만인데 말이지. 주변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하던 남자. 그러던 중 나를 발견하자 남자가 웃는 얼굴로 다가오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네. 자네가 특수 포인트 상점을 연 자인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내 손을 잡고는 반갑다는 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제렌이 뭔가 말하려는 듯 계속 기웃거렸지만 남자는 제렌에겐 관심도 주지 않은 채 내게만 주절거렸다. 요즘 것들 중에는 드물게 패기가 넘치는 놈이구만. 나 때는 말이야. 헤겔님, 보다 못한 제렌이 끼어들자 그제야 헤겔의 수다가 멈췄다. 불편하다는 듯한 얼굴은 범이었다. 나 참 알겠네. 알겠어. 아쉽다는 듯 그가 손을 내젓자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특수 포인트 상점. 업적을 달성한 당신에게 탑이 그 업적에 걸맞는 것을 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래쪽으로 나열되는 목록들. 그것들은 신세계였다. 팔아. 장난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상점의 내용은 풍성하기 짝이 없었다. 언데드 스켈레톤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는 물론 구하지 못할 거라 여겼던 재료들도 전부 목록에 있었다. 마력 증폭기란 골렘의 핵은 그렇다 쳐도 대체 이것들은 언데드의 몸이 속성 마법에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속성 부여 재료, 정령의 눈물, 드래곤본에도 통할 정도로 굉장히 언데드의 육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바실리스크의 눈, 거기에 만화를 담아둘 수 있는 예비로 된 심장의 역할을 하는 다른 드래곤 하트까지 전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도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목록들을 넘겨도 내 눈앞에 펼쳐졌다. 뭔가 홀린 듯 계속해서 시스템 창을 아래로 내리고 또 내리고 있는 나에게 헤겔은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때, 보상은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드냐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는가. 짧게 고개를 끄덕인 채로 계속해서 목록들을 훑고 있던 그때였다. 헤겔님, 정말로 괜찮으신 건가요?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듯한 제렌. 그녀가 조심스럽게 헤겔에게 물었다. 뭐가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고작 3층밖에 오르지 않은 플레이어에게 특수 상점은 좀 뭔가 억지스러운 부탁을 하는 것처럼 기어드는 제렌의 목소리. 그렇지만 그런 제렌의 말에도 헤겔은 딱히 개의치 않았다. 둥지의 주인을 죽였으니 특수 포인트 상점이 열려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3층에서 상점을 연 사례는 없는 걸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정당한 보상을 안 하면 쓰나. 이때까지 당당하기 짝이 없던 제렌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무엇 하나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헤겔에게 쩔쩔매며 휘둘리기만 하는 모습은 시스템 창에 고정되어 있던 내 눈마저도 돌릴 정도였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열리지 않는다면 대체 뭘 해야 특수 포인트 상점을 열라는 건가? 그건 미로를 전부 다 부숴? 아니면 여기 있는 유물들을 전부 다 모아? 자네가 보기엔 뭐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 건가? 계속해서 몰아붙여지던 제렌은 이러다가 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처절해 보였다. 결과는 어찌 보면 뻔했지만 결국 제렌은 본전조차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자자,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편히 고르게나. 그러지. 그 말과 함께 내 옆으로 온 헤겔이 자기 혼자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늙으면 삶이 적적하기 짝이 없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게 좋지. 자네가 보는 게 전부 다 재료구만. 혹시 생산 계열인가? 그렇다면 더 대단하구만. 보는 눈이 있구만. 그걸 얻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게야. 시끄러워. 헤겔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고르던 그때였다.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벌써. 아직 살 것은 한참 더 남아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포인트가 전부 바닥나 버리고 말았다. 물론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를 구한 건 틀림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법. 조금이라도 더 재료를 얻지 못해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니, 벌써는 무슨 벌써예요. 대체, 물론 제렌의 생각은 나와는 좀 다른 듯했다. 화난 듯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눈이 마주친 제렌.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고작 3층에 그만한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거 갖고 벌써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한 제렌이 멋대로 내 앞으로 날아오더니 이내 내가 포인트로 구매한 재료들을 하나둘씩 내 앞에 소환하기 시작했다. 정령의 눈물, 마력 증폭기, 골렘 코어, 지잉, 허구에서 열린 차원문 너머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물건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든 말든 제렌은 계속해서 차원문을 열어댔다. 구매한 재료가 전부 내 앞에 소환되자 내 앞에는 재료로 된 작은 산이 생겨났다. 당연하게도 그 모습은 전부 주변에 있던 플레이어들에게 보이고 있었다. 저게 뭐야? 미친 저게 왜 저기 있는 건데? 저기 봐봐. 관리자가 둘이나. 물론 재료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재료들의 가치를 알아보고선 하나같이 경악하고 있었다.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원치 않던 내게는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재빠르게 재료들을 전부 내 인벤토리로 넣어버렸지만 이미 늦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힐끔거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내게 질문 공세를 퍼부어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 나를 위로하려는 건지 아니면 놀리려는 건지 헤겔은 낄낄댔다. 실력이 있는 자에게 인기도 따라오는 법이지. 안 그런가? 물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하지만 헤겔은 계속해서 내게 조잘대며 말을 걸었다. 이 정도 포인트라면 분명히 퀘스트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텐데 보통 실력이 아니기는 한가 보구만. 그럴게요.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제렌도 이건 궁금하다는 듯 순수한 호기심으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탐욕의 까마귀는 당신이 갖고 있는 포인트에 비례해서 강해지는 녀석이에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포인트면 꽤나 어려웠을 텐데. 어렵다고? 이게 그 말 한마디에 궁금해하던 제렌의 표정이 와락 구겨졌다. 동시에 헤겔은 재밌어 미치겠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는 거냐? 정작 나는 그런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까마귀가 까다로운 적인 건 맞았다. 마법을 사용하는 데다가 지성도 있을 뿐더러 마법의 수도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동시에 캐스팅하고 있었다. 심지어 스켈레톤밖에 소환하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 지상이 아닌 공중에 뜬 채로 공격을 퍼붓는 놈이기까지 했으니 나에게도 까다로운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 잡을 건 아니었다. 흑염이 있어서 마법은 전부 봉인되고 스켈레톤 나이트의 칼질 한 번에 몸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 몸은 평범한 까마귀와 다를 바 없는 녀석. 물론 마녀의 사형마라는 걸 감안한다면 약한 축에 속하는 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들이 이렇게까지 띄워줄 이유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고작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작이 아니니까 문제죠. 제렌의 말에 나는 조금 전 하늘로 떠올랐던 그 마법사가 떠올랐다. 쓸 줄 아는 마법은 하늘에 떠오르는 것뿐, 심지어 마법을 발동하는 동안에는 다른 마법도 발동하지 못해서 무방비로 공격에 노출됐던 마법사.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그 남자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대로 제가 되어 사라질 뻔했었다. 애초에 이 퀘스트는 당신처럼 까마귀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충분하게 유물을 챙기고 나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목표였다고요.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벽을 부숴도 끝없이 벽이 늘어져 있고 하늘로 가려고 하면 까마귀가 습격을 하는데 대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가. 그런 내 모습에 제렌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며칠 정도 걸리기는 했지만 당신이 한 것처럼 계속해서 벽을 부수고 나아갔다면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한 건데. 며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제렌을 보자마자 나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차라리 이 방법으로 3층을 통과하길 잘했다. 며칠 동안 이 미로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빨랐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4층에서까지 이렇게 보진 않을 테니까. 제렌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런 건지 헤겔이 제렌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글쎄요, 하지만 제렌의 표정은 미묘했다. 마치 내가 4층에서도 자신을 부를 것만 같다는 것처럼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4층에선 또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 그럼 자네가 지금 싸운 까마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대한 존재들과 싸워야 할 테니 말이야. 게다가 낄낄거리며 웃던 헤겔이 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힘껏 소리쳤다. 마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들으라는 듯. 이번에는 플레이어들끼리 싸워야 하니까 말이야. 아무리 자네라고 해도 같은 플레이어들을 상대하는 건 꽤나 어려울 텐데. 의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효과는 굉장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내게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지만 상관은 없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난 좋은데. 내게는 그게 역경이 아닌 기회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좋다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 헤겔에게도 이건 좀 충격이었는지 내게 재차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잘 됐어. 내가 탑에 들어오기 전 네크로맨서로 이루어냈던 경지. 그 경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험이란 어지간해서는 겪기 힘든 경험들이 대부분인데 저 헤겔이라는 관리자의 말이 맞다면 이건 기회였다. 큰 폭으로 지금 내 힘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신기하구만. 그래, 그럼 이건 어떤가? 내 말이 그렇게도 즐거웠던 걸까? 벙찐 표정을 하고 있던 헤겔이 마치 악동 같은 웃음을 지었다. 4층에서도 만약 우리를 만날 수 있다면 자네에게 아주 특별한 보상 하나를 주도록 하지. 예를 들자면 제렌을 한번 훑어본 헤겔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렌의 말로는 자네는 신이 되고자 한다고 했던가? 신에 관련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말이야. 뭐라고? 신에 관련된 정보.
내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정보를 이렇게 쉽게 준다는 말에 나는 눈이 뒤집혔다. 대신 그만큼 자네에게 가해지는 페널티도 있어야겠지? 자네에게 원래 주어져야 할 특별 보상은 없어지는데. 상관없다. 그깟 보상 따위가 대수겠는가. 내가 바라던 목표에 다가갈 기회를 잡는데 그까짓 것 없어도 된다. 해겔님 이러시면 관력 남용. 다른 것도 아니고 사칭이지 않나.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진 자네도 잘 알 텐데? 혹시 후달리나? 낄낄대며 웃는 해겔과는 달리 제레는 죽을 맛이라는 듯 표정이 해숙해졌다. 어차피 보상을 내려주는 것도 자네의 권한이잖나. 이 정도면 그리 큰 보상도 아니라고 보내만. 알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수정할게요. 결국 해겔의 말에 넘어간 제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뜻밖의 수확을 얻은 내가 기뻐하던 것도 잠시. 나는 곧바로 시스템 창을 열었다. 4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관리자 때문에 다들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아마 관리자가 가는 순간 바로 질문 공세와 귀찮은 일들이 무더기로 일어날 거다. 때문에 나는 게이트 안으로 곧장 몸을 날렸고 당황한 듯한 제렌과 재밌다는 듯한 얼굴의 해결을 뒤로 하고 게이트는 닫혀버렸다. 4층 퀘스트, 이곳은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투쟁을 이어오는 곳, 끝없는 전장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두 개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 지혜를 숭상하는 자. 당신은 한 세력에 속하여 그 세력을 부흥시키세요. 보상 세력의 지도자가 결정합니다. 실패 시 사망. 눈앞에 떠오르는 메시지를 대강 눈으로 훑었다. 4층에선 만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해겔의 얼굴이 눈에 생생했다. 물론 그만큼 2층의 난이도가 악랄하다는 말이겠지. 그렇기에 내가 업적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겠지만 두고 봐라. 보란듯이 당당하게 4층을 돌파해서 어떻게든 업적을 이루어내고 말겠다. 그리고 놈들의 입으로 신에 대한 정보를 쟁취해 내고 말 것이다. 마침 내 전력을 큰 폭으로 증강할 수 있는 녀석도 생긴 참이니. 후두둑. 조금 전 3층에서 얻어냈던 모든 것들과 용의 시체가 눈앞에 수북이 쌓이자 그 사이로 천천히 흘러드는 사기. 호우. 온 정신이 재료들에게로 쏠린다.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가는 언데르 드래곤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재료만 처먹고서 제값은 전혀 못하는 용 모양 스켈레톤 한 마리가 나오는 거다. 만화 증폭기에는 사기를 화륵. 푸른 만화를 수백 배로 증폭시켜야 할 자그마한 프리즘에서 시꺼먼 사기가 뿜어져 나왔다. 자아를 불어넣을 핵에는 주인의 기억을. 기리릭. 핵 안쪽에 용의 시체에 서려있던 기운들이 서서히 스며든다.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드래곤 하트. 그곳에서 만화가 아닌 시꺼먼 사기가 조금씩 맥동하며 온몸의 사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호우. 내 몸에서 긴장이 풀려나갔다. 한껏 긴장하고 있던 근육이 느슨해지자 뜨겁던 머리가 차분하게 식었다. 좋아, 일단은 이대로 인벤토리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생각하며 인벤토리를 열고 무심코 옆을 쳐다보자. 언제 온 건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 흠칫. 내가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나에게 부탁했다. 뭐를 도와달라는 거냐? 맘에 안 드는데. 내가 시스템 창을 치워버리자 제렌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목록 속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정확히는 내가 마음이 가는 게 따로 있었다. 이 보상들 대신 저 용의 시체를 받을 수는 없나? 내 손가락이 가리킨 건 아직도 바닥에 처박혀 있는 흑룡의 시체. 언데드 드래곤은 꽤나 쓸만하니까. 고작 스켈레톤 5마리도 겨우 살려내는 지금 실력으론 당연히 무리였지만 자신이 있었다. 빠른 시일 내로 저놈을 내 언데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9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녀석들은 플레이어였다. 그것도 아주 약한. 원래라면 층을 통과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약한 플레이어들. 스켈레톤으로도 못 써먹겠군.
언데드도 생전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굳이 그들의 실력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로 강한지는 대충 감이 올 정도였으니 말 그대로 하등 쓸모가 없는 놈들이나 다름없었다. 당연하지만 이 녀석들의 힘으로 4층을 클리어하는 건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 녀석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나를 찾아온 거다. 내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2층을 공략해 주기를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제발 발목을 잡지는 않을 테니 제발 도와만 주십시오. 가만히 있자 내가 망설인다고 느꼈는지 놈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아예 엉엉 울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놈도 있을 정도였다. 하악.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의 이마를 짚었다. 당연하지만 내게 짐 덩어리를 달고 싸울 이유는 없다. 그렇기에 녀석들의 제안은 원래라면 거절하는 게 맞았다. 이것도 업적으로 칠 거냐. 하지만 내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 그것은 보상 때문이었다. 만약에 이 녀석들을 데리고 싸워서 이긴 것을 탑이 업적으로 인정한다면 안 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나 혼자 싸울 뿐인데 보상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리스크는 거의 없고 보상은 불확실하긴 해도 가능성이 있다. 계산이 끝나자마자 나는 놈들에게 짧게 외쳤다. 따라와라. 그 말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는 놈부터 내게 절을 하는 놈, 그리고 어딘가로 기도하는 놈까지.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기뻐하고 있던 놈들 중 한 명이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럼 저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로 보이는 녀석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길잡이를 자처했다. 헉헉대며 숨을 몰아쉬던 놈은 진정되자 곧장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일단 걷죠. 갈 길이 머니까요. 놈의 안내에 따라 길을 걷자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내 뒤를 졸졸 따라오기 시작했다. 4층에는 이번에 올라오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번. 내가 의문을 표하자 남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설명해 주었다. 저희는 4층에 올라온 지 시간이 좀 돼서요. 저희에게 합류하신 분들 중 몇몇 분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가? 그 말인즉슨 4층에 올라오고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말. 그에 대해 묻자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도 처음에 올 때는 세력들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속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있는 건가? 네, 각 세력의